로컬 가치와 전북의 인구 정책 세 번째 주제는 체류 인구와 리모트 워커 유치입니다. 인구 정책이나 국토 발전 전략에서 사용하는 인구의 개념은 대부분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를 정확히 하려면 주민등록 인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가 생활인구 또는 체류인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쇼핑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서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인구를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정 시점에 서울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생활인구는 도시계획을 비롯한 행정 수요 예측 및 행정 서비스의 최적 배분을 위한 정책 및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이 안 되는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1,200만 명에 이르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이나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체류인구는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체류인구의 개념은 주거인구를 비롯해서 관광이나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방문하여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체류인구는 다시 단기 체류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단기 체류인구는 1개월 내의 기간 동안에 지역에 머무는 인구로 지역사회와 교류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장기 체류인구는 1개월 이상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직장이나 업무,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인구로 지역사회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나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극복하고 실제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나타낼 수 있는 대안적 인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류인구가 많아지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체류인구에 의한 소비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체류인구의 사회적 활동은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소비액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당일 관광객은 749명, 숙박 관광객은 449명, 외국 관광객은 9명이 주민등록 인구 1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 9명을 유치하면 주민등록 인구 1명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지역에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와 지역 활력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그 분야와 연계된 사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와 지역 활력을 더 높일 것입니다. 마침 코로나19 이후에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근로자가 선택하는 리모트 워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역으로 유치한다면 창조적 인재 유입의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노동력 감소,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리모트 워크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퓨처 오브 워크 서베이는 미국 기업의 82%가 리모트 워크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정기적으로 리모트 워크를 하는 노동 인구가 115%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상어 가족으로 알려진 스마트 스터디 개발팀은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장소를 모든 직원들이 정하고 무선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리모트 워크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인 IMG 베이스는 2년 동안 제주도에서 리모트 워크를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주도는 발빠르게 제주, 일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자신이 원하는 일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공유 오피스 위치하고 시설 현황, 그리고 주변의 휴식이나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하는 리모트 워커스 맵을 제작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원격 근무자들을 위해서 본사가 아닌 지방에 분산형 원격 사무소를 설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격 사무소는 대체로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여서 본사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는 원격 근무의 한 형태인데요. 직원이 상주하는 체류형 원격 사무소하고 프로젝트별로 순환 근무하는 순환형 원격 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원격 사무소의 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쿠시마현은 위성사무실 유치팀을 만들어서 위성사무실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빈 점포 활용 지원은 물론 위성사무실 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 5,400명밖에 안 되는 가미야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는 벌써 20여 개의 IT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가미야마에서 근무하는 IT 관련 직원이 계곡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모습이 NHK에 방영되면서 창의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도쿠시마현 전역에 약 70여 개의 위성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리모트 워커를 넘어서 워케이션 확산도 지역 체류 인구 증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휴가를 합성한 용어로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보는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캠핑지인 타오는 2014년에 타오 마운틴 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동 작업 공간을 두고 눈 덮인 봉우리와 호수로 유명한 타오에서 스키와 하이킹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모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소식을 전하는 더 밀크 최신호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일하세요, 워케이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노동자의 구분도, 일의 정의도 바뀌고 있고 일하는 장소도 점차 불명확해지면서 미래는 기업 문화가 강력한 기업이 더욱 번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케이션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워크나 워케이션은 출퇴근에 의한 환경 오염을 줄여서 환경 보호는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취업 소외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면서 대도시 집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이 도시에서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탈피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리모트 워커와 워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컬 가치와 전북의 인구 정책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의 균형적 분포에 더욱더 집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의 패러다임이 인구의 증가에서 인구의 관리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청년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인구는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연령층입니다. 향후의 인구 정책은 인구의 균형적인 분포와 청년 인구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